네, 역전의 승부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네, 우리 시장이 좀처럼 회복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마음가짐이라고 하기는 딱히 드릴 제 말씀이 마음이 좀 없는데 아파서요. 8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음봉을 맞이하고 있고 네. 그나마 잘 버텼던 코스닥 증시도 코스닥 그쪽의 종목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무너지는 네.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앞서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더 특별하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거는 바로 내일 있을 대만 총통 선거. 사실 이렇게 뭔가 이제 좀 양진영을 좀 나누면 친중과 친미 이렇게 대결 구도인데 현재 구간이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 그 친미 장당인 이 정당 자체가 약간 좀 3%밖에 지금 격차를 벌이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약간의 조금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같이 좀 더불어서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영향이 만약에 좀 안 좋은 결과로 뭐 안 좋은 결과는 결국 뭐냐면 친중 쪽으로만 전환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 시장의 주 초반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우려감으로 뭔가 매도 물량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정말 계속해서 곧버스 담고 있고 이렇게 약간 좀 하방 포지션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주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는 혹시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도량이 좀 많았던 만큼 정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오늘 그런 시장 속에서도 쭉쭉 올라갔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주, 정유주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기업을 빠졌을 때 공략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 12월 13일이었죠. 대한해운을 저희가 공략을 했고요.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면서 현재 최고 수익률이 거의 3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좀 크게 오른 편이라 조금 더 가져가기는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제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좀 가볍죠. 흥하해운도 뭐 가볍다기보다는 시총 그 종목 또한 좀 큰 종목이고요. 해운주 자체가 대부분 뭐 5천억에서 1조 정도 가량이 돼 있고 유통분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 어찌 보면은 대한해운 또는 이제 페노션은 사실 뭐 할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반대 경우 보였지만 그래서 대한해운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딱 지금 이제 한 달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수익률이 도달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요. 자, 대한해운 리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선제적으로 역전의 승부사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공급망 이슈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해드리면서 뭐 이쪽 말고도 뭐 대성 에너지 종목도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가 갱신을 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뭐 운이 좋게도 적중을 했었죠. 자, 어찌 보면은 지금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이 되고 있는 흔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해운주에 대한 상황 자체가 이게 사실 해운주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움직일 때가 바로 공급망 관련된 진영학적. 그러니까 뭐 요즘에 얘기에 나오는 게 유럽에서 이제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합동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로가 이제 해운주들 이런 쪽에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호황으로 접어드는 골디락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후자는 아니고 전자겠죠. 전자 쪽으로 해서 지정학적 공급망 이슈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선반영될 것이다. 이런 데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한해운이라든지 전반적인 해운주들 이게 우리가 가볍게 이걸 테마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아마 봄이 올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뭔가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게 쉽게 여기서 쭉 밀리는 차트의 현상은 저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좀 이제 시작하는 부분, 특히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음지수가 중국이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컨테이너 음지수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까?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뭔가 우려하는 중국의 뭔가 이 군수 물자를 뭔가 운반하는지 이런 것도 약간 좀 칼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볼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대한해운은요 계속해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서 2차 목표가 터치했고요. 3차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1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흥하해운은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예. 근데 대한해운은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해운은 3차 목표가까지 좀 더 상향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역전의 승부주 대한해운 저희 이미 상한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는데요. 3차 목표가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 3,100원 잡고 더 가져가 보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역전의 승부사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로봇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도 있었고 네. 또 오늘 뭐 대기업들에서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로봇주가 아주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부를 우리는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로봇주 우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로봇주는 아침에 승부를 봤었어야 된다. 사실 역전의 승부사가 사실은 아침 시가 장 전이었었으면은 승부를 네. 봤을 텐데 요쪽에 이게 뉴스가 보니까요. 이제 삼성 관련된 이제 합병 이슈도 있었죠. 투자 네. 합병 이슈도 있었는데 어제도 장 끝나고 나서 저녁 8시, 9시에는 LG그룹에서 또 투자 관련된 부분에 10조 원 정도 예산을 통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을 또 투자를 하면서 M&A를 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특히 로보스타, 로보티즈, LG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뭐 상한가도 한번 갔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30분 만에 뭐 로보스타도 30분 만에 뭐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풀렸고 로보티즈도 25%까지 급등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 LG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죠? 윗꼬리를 길게 달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단발적으로 좀 보긴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며칠 뒤에 보는 관점이 로봇주는 좀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우회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저희 역전의 승부사에서는 오늘 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뜨겁게 뭐 정유주, 뭐 해운주, 로봇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네. 그런 로봇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전일 미국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보다는 약간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었죠. 바로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이 애플의 마이크로소프트, 마소한테 시총이 뒤집혔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는데 그만큼 이 마소가 또 갖고 있는 오픈 AI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GPT 스토어. 이거 생각보다 단순 테마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눌림목마다 공략을 해야 될 테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제 끝자락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뭐 보안이나 클라우드를 말씀드렸는데 한쪽을 좀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력이 있었던 투자 이력이 있는 회사도 같이 우리가 또 한번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5,130원에 저는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5,130원에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종목은요 창투사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상당히 한글로 풀이하면 좀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는 창투사고요. 네.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벌써부터 웃으시네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는 회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로 풀면 어떤 말이죠? 돌다리 이제 벤처스죠. 네. 네. 돌다리 기업입니다. 네. 네.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좀 재밌죠. 한글로 풀이하니까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뒤에 사명에 이제 벤처스, 이제 캐피탈 관련된 부분들 사명이 좀 나와 있고요. 스타트업 및 VC 벤처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회사를 주목하는 거 앞으로 이쪽이 좀 창투사 쪽에서는 사실 어제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이력이 있었던 회사 위주로 좀 급등이 나는데 오늘 어떻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의 이런 투자 승인을 거절을 했습니다. 증권사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부터는 GPT 관련된 스토어, 지분 이력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종목이죠. 가온치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주요 AI 관련주 또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이 종목에다 투자해서 뭐 투자금 대비해서 5배, 6배 정도의 회수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직방이라고 아실 거예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투자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방도 지금 IPO 하반기 준비하고 있죠. 자,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딥테크 1차 펀딩을 국내 기업, 국내 창투사 중에서 유일하게 빠르게 1차 클로징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요.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 VC 투자를 빠르게 펀딩을 클로징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상장 IPO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클로징 계획이 1,625억 원인데 아마 3월 달에 또 2차 클로징 실시를 할 계획인데 이 2차 클로징 관련된까지는 어떤 거냐면 신성장 투자에서 헬스케어 그리고 AI
이쪽을 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테크 펀딩을 담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찌 보면은 창투자 중에서 AI 또는 플러스 헬스케어 쪽에 투자 쪽으로는 펀딩을 굉장히 좀 크게 좀 벌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번 주에 소개시켰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게 KT 알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오히려 플러스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말씀드릴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챗GPT와 대결해가지고 네. 1위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이 KT 자회사인 이 KT 알파의 자회사 투자한 회사인 업스테이지에 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관련된 이 GPT 스토어와 관련주로서 엮여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챗 GPT AI 수혜주로 오늘도 네, 스톤브리지 벤처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돌다리 기업이라고 하셨죠.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좀 지저분한 패턴들이 보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면 윗꼬리를 대부분 이제 달아주면서 뭔가 이제 7,000원대에서 항상 좀 막히는 흐름들이 좀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7,000원대에서 7,200원대가요. 좀 매물대가 좀 많은 이제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사실 급등이 나고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좀 넘어가야 되는 패턴에서는 좀 잘 못 넘어가는 패턴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U자형으로 약간 거꾸로 U자형으로 좀 내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기술적으로도 봐도 지금 어찌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연일 지금 떨어질 때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 뭔가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항상 이렇게 금융투자가 이 U자형으로 떨어질 때 거꾸로 U자형으로 떨어질 때는 약간 이제 순매수할 때는 오히려 이때 당시가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반대로 U자형 패턴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밑에 있는 거래량이 매집봉의 형태를 좀 띠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요 이전에 단기 매물대 계속 막혔던 지점이죠 7,100원 선을 단기 목표가로 일단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4,650원. 아마 7,100원대를 강하게 돌파 흐름 나오면 계속해서 신고가 형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스톤브리지 벤처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투사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 오늘 목표가는 7,100원, 손절가는 4,650원 세어보면서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또 저희 어디서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못한 이야기들은 네.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은 없고요. 녹색 밴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다가 MBN 골드, 뭐 네이버 밴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의 그 밴드가 있습니다. 거의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대만 총통 선거가 조금 주말에 굉장히 가장 큰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 보고 싶으시면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 밴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 그쪽에서 코멘트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